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조선주죠. 그리고 조선주 관련해서는 제가 내용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해 가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로 신고가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신고가는요. 시장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시장의 선택을 받았다는 건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가격과 여기 거래가 같이 붙었죠. 돈이 불특정 다수의 선택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주식은 선반영을 합니다. 그 선반영이라는 건 앞으로 좋아질 내용도 그렇지만 앞으로 나빠질 내용까지 먼저 반영시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최근에만 보면 오른 것처럼만 보이는데 이걸 장기 차트로 확장을 시켜서 보면 조선주가 올랐을 때와 그리고 횡보했을 때 그리고 실제 하락 구간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장기 횡보 구간을 본다면 이해가 쉽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조선주의 실적은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좋아졌고요. 물론 이 구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구간이 뭔지 알죠? 08년도에 나왔었던 신용위기입니다. 신용위기 이후에도 조선주의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졌어요. 정확히 따지면 때까지 좋아졌는데 여기부터는 실적이 유지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실적이 나빠진 건 여기부터입니다. 여기부턴 장기 적자 구간에 들어가는데 이 구간에는요, 몇 번의 빅베스를 거쳤어요. 빅베스는 뭐냐면 앞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 적자분을 이번 회계연도에 다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었던 적자가 그때그때 회계연도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몰아서 한 번에 싹 처리를 해버리니까 앞으로 나와야 되는 실적들은 그래도 적자는 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주는요, 계속해서 장기 적자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건 그냥 내용만 봐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18년도에 4천억 적자, 19년도에 6천억 적자, 20년도 적자, 21년도에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죠. 간단하게 보세요. 빅베스를 계속해서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면하지 못했다는 건 업황 자체가 쪼그라들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조선주는 수주를 먼저 받아놓고 돈을 받죠. 근데 돈을 전액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는 건 앞으로 배가 완공되면서 나갈 때 나머지 자금을 받게 되는데 그 자금이 들어올 때 새롭게 들어오는 수주가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오는 수주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배는 항상 수주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배가 처음 건조돼서 운항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운항하면서 내구 연한이 30년이라고 치면 만약에 이 30년 전에 만든 배들 그리고 25년 전에 만든 배들 20년 전에 만든 배들 15년 10년, 5년 이런 식으로 퇴역하는 배들이 계속해서 생기죠. 그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수주가 들어와야 되는데 배는 계속 사용을 하지만 배가 사용되는 총량이 줄어버린 거예요. 왜? 주력으로 수출을 하는 또는 수입을 하는 물품 자체가 부피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물건 하나당 부피가 컸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또는 반도체 이런 식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냥 비행기로 보내버립니다. 아니, 돈이 제일 많이 벌리는 주력 수출 수입 품목이 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에어로 그냥 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생각해보세요. 그쵸? 당연히 배가 사용되는 총량이 줄어버려요. 그렇다 그래서 배를 사용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장기 적자 구간에 들어갔고요. 이 장기 적자 구간의 원인은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이지만 이건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제외하더라도 배의 총량이 줄어든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조선업 전체가 줄어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렇다 그래도 배를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나 경쟁업체에서 저가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15년 이후입니다. 그러면 15년부터 건조된 배들은 이미 운항 중이겠죠. 이것에 대한 품질 검증도 다 끝난 상태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배를 제일 잘 만드는 기업들은 한국에 몰려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한국이 수주가 쪼그라들게 된 상황인 저가 수주에 대한 품질 검증도 여기까지 해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겠어요? 더 이상 경쟁자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면 자, 배는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총량이 줄었어요. 그리고 경쟁사도 죽었습니다. 왜? 아니, 삼성중공업도 사실 지금 거래는 되지만 망한 거거든요. 삼성중공업도 부도가 났고 현대중공업도 부도가 났고 대우조선해양도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다른 나라 경쟁사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고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답 나왔죠? 간단하죠? 비자발적인 치킨 게임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반도체 기업들끼리 치킨 게임을 하죠. 이 치킨 게임이 먹히는 이유는 반도체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반도체를 계속 사용하면 사용하긴 사용하는데 공급량을 확 줄여버리는 거죠.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서 업계 탑티어들이 공급을 확 늘려버립니다. 증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버틸 수 없는 기업들이 생깁니다. 이거를 몇 번을 거쳤고 최근에도 했어요. 그러면 수요는 유지가 되지만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유지가 됩니다. 이게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현 상황이에요. 그럼 배는 어떻게 될까요? 배도 무조건 사용을 하죠. 그쵸? 사용을 합니다. 단지 총량이 줄었을 뿐이에요. 총량이 줄었을 때는 경쟁사가 아직 살아있다면 이렇게까지 조선주의 강한 움직임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경쟁사들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삼성중공업은 이미 3년치의 수주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앞으로 들어오는 성과 자체가 높아지고요. 이건 신조성과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익의 질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답 나왔습니다. 조선주의 대장은 삼성중공업이에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이제 실적이 전환되는 걸 떠나서 이익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구간에 왔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게? 신고가 구간에서 가격을 체크하고요. 그 가격을 토대로 보유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과 삼성중공업의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삼성중공업과 같은 신고가 종목에 활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돈 됩니다.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 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눌림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 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삼성중공업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시작하는 그 초입 구간 있죠. 그건 무조건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는 삼성중공업과 조선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는데 이것보다 더 빠르게 작용을 하는 게 시세예요. 즉 가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또는 이 반대의 상황이 왔을 때는 가격이 먼저 낮아져요. 신고가와 신저가의 차이겠죠.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의 실체가 밝혀지기 전에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싸게 사고 싶어 하죠. 싸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갔을 때 고가를 먼저 돌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좋은 재료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준비되어 있었던 게 이때 가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때 가서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시장은 불특정 다수의 선택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러면 신고가라는 건 불특정 다수가 지금보다 높아질 걸 예상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어서 이 밑에는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거, 그리고 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건 한두 번은 가능할 수 있는데 이걸 지속 가능하게는 못합니다. 고가와 저가에 대한 정확한 예상은 못해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건데 그 분할 매수를 하기 위한 기준치가 신고가라는 거예요. 신고가. 신고가에 대한 기준 자체를 세우지 못하면요, 정말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두 번의 수익은 가능하지만 이게 지속 가능하지 못해요. 그럼 신고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워둘 거냐? 자, 실적을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하죠? 이번 실적과 그리고 동기 대비한 실적을 비교를 하죠. 그럼 만약에 지금 가격이 8,000원이면 전년 동기 대비한 가격은 8,000원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의 실적을 비교하는 거고 이하였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의 실적을 비교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실적 돌파가 함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단, 그래도 주가 상승이나 하락이 우선된다.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실적 돌파가 있기는 하지만 주가 돌파가 먼저다. 그러면 지금 요 삼성중공업의 상황은 실적 돌파가 당연히 따라와 붙어야 됩니다. 왜? 주가 돌파가 나왔으니까. 자, 보세요. 비교해보면 어때요? 적자잖아요. 흑자만 내도 실적 돌파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당위성이 밝혀지는 거고 그래서 주가가 안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안 빠지고 여기서도 안 빠지고 여기서도 안 빠지는 겁니다. 왜? 실적 돌파가 너무 쉽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직전 실적이 너무 좋아버리면 실적 돌파가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아니,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네? 이러면 주가가 다시 올라갔을 때 22평 저항을 맞아요. 그런 다음에 실적 비교를 해봤더니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이 저항을 못 넘고 빠지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 이상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삼성중공업에서 지금 봐야 될 건 후주장고 중요합니다. 실적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것보다 선행돼야 되는 게 가격이라는 겁니다. 가격적인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가격은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보유 전략은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기 보유 전략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심리를 유지하기 위함이고, 심리가 유지가 되었을 때 제 단기 기준치인 2주의 기간이 넘어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단기 투자로 전환을 시키고요. 이때는 최대 2개월 안쪽으로 끝낼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주식 투자의 핵심이에요. 모든 건 신고가부터 시작하지만 그 신고가는 실적을 비교한 수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된다. 근데 주가 상승이 먼저니까 가격이 우선되어야 되고, 이건 보유 전략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하지만 이 보유 전략은 심리를 지키기 위해서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냥 공개된 공간에 제가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 링크를 걸어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9페이지 보이시죠? 여기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삼성중공업은 조선주고요. 조선주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습니다. 왜? 이미 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조선주가 어렵다는 건 경쟁사들은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배를 사용은 하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오는 수주 물량은 총 양이 줄었어도 한국에서 쓸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격과 보유 전략을 체크하는 게 정답이다.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